저는 투자의 관점과 실거주의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투자로 이곳을 한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곳에 내 집 마련을 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 지인이 청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여기를 계약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된 단지는 대구 수성구의 더샵 오클레어라는 단지거든요. 이곳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 84 같은 경우에 거의 1대1 정도예요. 그리고 일부 세대가 미달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청약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당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일부 세대가 이제 미달이 나게 되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를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 최근에 동구나 약간 외곽 쪽에 있는 곳들이 미달이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제는 수성구에 있는 이런 단지들도 일부 세대가 이제 미달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 의미를 하거든요. 대구의 입주 물량을 보면 20년부터 적정 수요 이상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23년까지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아지면 그게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현재 미분양 그래프를 보면 미분양도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새 아파트를 살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굳이 대구에 투자를 안 해도 대구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리스크가 없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구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대구가 지금 조정 국면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되니까 내가 이 집을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수성에 이제 위치를 하는데 수성구 안에서도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거든요. 주변에 낙후된 이제 주택들이 좀 많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쪽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제 재개발 등의 이슈가 다 있거든요. 도샵 오클레어 단지 옆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재개발 진행이 되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이냐면 소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시행사가 자이 S&D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성 1지구 재건축을 하는데 그곳은 곧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성 희망지구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그곳은 시공사가 자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지 않지만 갈수록 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저는 좀 더 좋아질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실거주 집을 사든 투자를 하든 저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곳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지는 세대수는 300세대 정도로 많진 않지만 이제 신천을 끼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구에서 신천이 주는 의미는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신천이라고 하면 정말 쾌적하다. 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이곳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대구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미달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봤을 때 저는 투자의 관점과 실거주의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투자로 이곳을 한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곳 말고도 전국에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투자금이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 840의 분양가가 거의 8억대였거든요.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인근에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인 수성,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33평의 실거래가가 9억 5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일단 분양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는 이곳이 또 투기 과열 지구이고 대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추천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다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대구가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성구가 아닌 다른 구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성구보다는 지금 사시는 곳이 입지적으로는 안 좋아요. 저는 여기 청약이 되셨으면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내 집을 한 번 더 갈아탄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수성구라는 곳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장벽이 많거든요. 일단은 웬만한 곳들이 33평 기준으로 거의 10억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팔고 간다 하더라도 정말 가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청약에 당첨이 되셨고 내 집을 팔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보태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기회를 놓치는 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입주를 해서 살다가 가격이 좀 더 내려가더라도 내가 버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버티다가 다시 대구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때 다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수성구 안에서 좀 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충분히 갈아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비수성구에서 다시 수성구로 들어오는 건 힘들 수 있지만 수성구 안에서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왕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되셨으니까 계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분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저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항상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해야 한다고 이제 알고 있지만 막상 이것을 실행하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 실행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더 항상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분은 이번에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의 격차가 점점 커지거든요.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조정 국면에 오게 되면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들이 상승을 멈추고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내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이렇게 한번 갈아타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지인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지금도 실거주집을 내가 어떻게 갈아타야 할까? 내가 실거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투자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또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하신다면 저는 정말 내 자산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